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마블 코믹스, 오늘은 엑스포스 케이블 메시아 월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책에 대한 정보를 좀 보도록 하죠. 지은 이는 듀엔 슈워진스키, 그린 이는 아리엘 올리베티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작가진들이 투입이 되어 있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이 두 사람의 이름만 일단 명시가 되어 있네요. 역자는 EQ1이고요. 출간일은 2013년 9월 25일. 출판사는 시공사에서 나왔습니다. 정가는 25,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페이지는 368페이지, 상당히 두꺼운 분량을 자랑합니다. 크기는 가로 167, 세로 257mm, 다른 마블 코믹스와 동일한 사이즈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겉표지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겉표지에 그림체가 달라서 누군지 좀 가물가물하겠지만 케이블과 데드풀 등을 비롯한 여러가지 인물들의 이렇게 3명의 인물, 이런 식으로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이러한 형태가 되어 있고, 뒷표지를 보면은 울버린과 케이블인가요? 그리고 여기 메인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호프인 것 같습니다. 등장인물 메인,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문구가 상당히 강렬하게 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책의 뒷부분에 있는 이제 내용을 좀 잠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은 최근 10년 동안 최고의 이벤트였던 2007년 메시아 콤플렉스의 떨리는 다음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한 뮤턴트 악의 탄생으로 영원히 판도가 바뀌어버린 엑스유니버스, 엑스맨에게 아기는 뮤턴트의 생존을 위한 최후의 희망이다. 그러나 비숍은 아기가 멸망을 가져올 거란 믿음을 고수한다. 아기를 죽일 수만 있다면 그는 세상 끝까지라도 갈 수 있으며 심지어 케이블의 숙적 스트라이프와 손을 잡을 수도 있다. 몇 달 전 사이클롭스는 갓 태어난 아기를 케이블에게 넘겨줬고 아들이 그 아기를 지킬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러나 케이블은 돌아오지 못했다. 사이클롭스는 아들이 미래에 갇혔으며 그의 꽁무니에 비숍과 스트라이프까지 따라붙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에 사이클롭스는 뮤턴트 종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된 팀 하나를 미래로 보낸다. 그 팀은 바로 엑스포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 곳에 모이고 전면전이 시작된다. 라는 내용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전에 소개해드렸던 메시아 콤플렉스의 이제 뒷이야기 이어지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기의 이제 성장과 더불어 각종 또 여러가지 이야기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 같네요. 자, 간단하게 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엑스포스 케이블 메시아 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전작이었던 전작에 이어서 케이블과 함께 미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아이의 이름은 호프라고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호프와 함께 모습이 그려집니다. 미래에서는 이제 인간과 바퀴벌레의 DNA가 혼합되어 탄생한 괴물인 바퀴벌레 군단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위협을 하고 있었고요. 결국 이제 이 바퀴벌레 군단을 막기 위해서 극악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케이블은 이들을 말려보려고 했지만 결국 이들은 케이블의 말을 듣지 않게 되고요. 어쩔 수 없이 호프와 함께 또 다시 미래로 여행을 떠납니다. 하지만 도착한 미래에서 본 것은 황무지 뿐이었고요. 몇 차례 시간 여행을 계속 반복하던 도중 제대로 된 음식물 섭취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지 결국 케이블이 쓰러지고 맙니다. 호프는 이제 케이블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살펴보고 하던 도중에 이 땅속에서 옛날 이 일본 우주개발사업단의 설비를 발견을 합니다. 물론 그 안에는 시체가 있었고요. 이미 죽은 지 오래된 백골과 함께 제대로 쓸 수 있는 설비가 있는가 막 찾아보다가 그 속에서 물 회수 시스템 장치를 발견하게 되면서 케이블에게 물을 먹이게 됩니다. 그 덕분에 호프는 정신을 차리게 되고요. 또 다시 장소로 이동하던 이 케이블과 호프, 예전 엑스맨션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케이블과 호프는 거기에서 사이클롭스가 남긴 음성 메시지를 발견을 합니다. 또다시 이제 시간 점프를 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고 실패를 하게 되고요. 장면이 바뀌게 되면서 이제 과거 이 전작에서 퓨리파이어가 이 메시아 아기를 노리고 마을을 습격을 했었죠. 그때
케이블이 아이를 지켰다는 이러한 장면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등장인물 이 비숍은 이 아이를 함께 쫓아오고 있었던 이 케이블을 숙적 케이블을 쫓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요. 자, 갑자기 또 장면이 바뀌게 되면서 사이클롭스는 케이블을 도와주기 위해 정예 멤버 엑스포스라는 또 이 뮤턴트 멤버들을 모아서 미래로 보내게 됩니다. 이 미래로 간 엑스포스와 데드풀의 싸움이 붙어버리게 되네요. 뭐 싸우는가 싶다지만 또 싸움을 갑자기 중단하게 되고 수색을 하던 도중 엑스포스는 결국 호프와 이 케이블을 만나게 됩니다. 장면이 바뀌면서 이 데드풀이 이제 이 먼 미래에까지 살아남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데요. 과거의 데드풀은 이 산업용 냉장고에 숨었다가 800년이 넘은 세월을 거기서 보냈다고 합니다. 뭐 우연찮게 다시 이제 거기를 습격을 했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냉장고를 빠져나오게 됐는데 거기에서 죽은 줄로 알고 있었던 스트라이프와 만나게 되었고요. 케이블을 쫓고 있던 비숍은 이 케이블의 숙적이라 할 수 있는 스트라이프와 함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장면이 바뀌게 되면서 이 데드풀과 엑스포스, 이 케이블은 갑작스레 수많은 적에게 습격을 당하게 되고요. 장소를 피해서 이동하고 있던 이 케이블 일행을 습격하는 스트라이프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참 말도 안 되는 막강한 힘으로 모두를 상대하던 스트라이프는 호프와 누군가 한 명을 같이 호프와 이 워패스를 함께 데리고 어디론가 이동을 하게 되고요. 스트라이프의 성에서부터 호프를 지키기 위해 이 갖가지 고문들을 버티고 있는 워패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스트라이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호프의 모습이 그려지고요. 분명히 자신을 잡아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긴 아이인 것 같습니다. 천진난만하게 이 괴로워하는 스트라이프를 걱정하는 호프에게 비숍이 뒤에서 총을 들이대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하지만 갑자기 또 비숍을 방해하는 스트라이프의 모습이 나오게 되고요. 스트라이프는 이 정신, 이 상대의 마음 이런 것들 읽어드리는 능력을 통해서 이 비숍이 호프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장면이 바뀌게 되면서 스트라이프를 갑자기 스트라이프의 이제 이 가면을 벗기자 이 케이블의 얼굴을 보고 나서 이 스트라이프를 케이블로 착각을 하고 안기는 호프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설정상 스트라이프와 이 케이블이 복제 관계이기 때문에 둘의 얼굴이 똑같거든요. 그런 거라서 스트라이프가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서 케이블이 스트라이프의 모습을 변장하고 있었다라고 철석같이 믿고서 이렇게 안기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자, 요렇게 해서 분량이 긴 관계로 여기서 1부를 마치도록 하죠. 참 이야기가 복잡하게 꼬여갑니다. 미래로 갑자기 배경이 옮겨지면서 참고로 이 엑스포스 멤버들에게는 이 미래에서 정체할 수 있는 시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타임 리미트도 있는 상황에서 호프는 스트라이프에게 잡혀갔고 그 와중에 호프는 또 스트라이프를 케이블이라고 믿고 앉아있고 정말 총체적 난국 상황이네요. 자, 과연 이 다음의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다음 주에 2부를 통해서 뒷이야기도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피규어홀릭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